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정도 이정렬입니다. 오늘 5월 3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8시 1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정리를 조금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 기준에서는 조금 아쉬운 실적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두산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적을, 매출은 좀 일단 증가는 시켜줬어요. 근데 두산 밥켓에 파생 상품 손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두산 밥켓 주가에 따라서 매분기 장부상 영업 외 손익으로 반영이 됐고, 이것 때문에 조금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들. 근데 실질적으로 매출은 좀 증가됐다라고 했죠. 이거 RPS에 대한 부분들,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두산밖에 주가 상승 배팅 2021년 4월 29일 기사입니다. 11경기 만에 흑자 전환 두산밖에 주가 연동 파산상품 평가 2. 고강도 재무구조 개선 자구안을 추진하면서도 끝까지 두산바켓 그룹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있다. 두산 밥켓이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내면서 그룹 실적을 견인한 것인데, 여기서 옵션 계약을 걸어가지고 두산 밥켓 일부 지분에 대해 1,000억 원대 평가 이익이 반영되면서 11기 분기반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 울고 웃고 하는 거죠. 웃고 울고. 주가가 좀 올라가야 평가 이익이 1,356억 원 영업 외 손익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순이익도 급증을 했다. 밥켓 지분 10%를 금융사에 매각할 때 맺은 계약이다. RPS가 2018년도. 이걸 좀 알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기 기준가로 PRS를 체결했다. RPS가 아니라 PRS. 기준가보다 두산바켓이 주가가 오르면 상승분을 금융사가 두산중공업에 주기로 했다. 반대의 경우 주가가 내린 만큼 두산중공업이 금융사에 지급하는 조건이다. 선물 옵션이랑 똑같죠. 평가 손익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2020년 4월 8일 기사입니다. 두산바켓 1분기 순이익 여파 가능하다. 연장 가능성이 있다. 거래기간 협의 후에 계약 연장 여부도 검토를 할 것이다. 이게 미리 좀 나왔던 기사인데 제가 이건 못 보고 있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바켓 PRS 장부상 손실 어떠냐. 올 1분기 순이익이 평가 손실에 뚜렷한 흔적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 남았습니다. 2분기부터 매분기 평가 주가가, 두산바켓 주가가 56,000원을 56,600원을 넘지 못하면 거래 금기간에 그 손실분을 지급해야 된다. 56,600원. 자, 41,200원입니다. 56,600원. 이거 가능할까? 조금 이 차이가 좀 있네요. 생각보다. PRS 계약을 연장해 기준가를 다시 조정하고 정산 시점을 연장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렇게 돼야 이거 기준가 다시 조정하고 정산 시점을 좀 연장을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이 주식수가 2021년도 5월 28일 56,600원으로 좀 높아졌네요. 여기에서 두산바켓 주식 매각을 했고, 주식 전량 대상으로 PRS 계약까지 함께 체결을 했다. 두산엔진 분할 합병 후 취득한 두산바켓 지분을 처분함과 동시에 재무적 개선을 위해서 PRS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 파생 상품에 대한 손실들이 좀 있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실적적인 부분들이 조금 낮게 나왔다.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와준 것들이 됩니다. 이건 일단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고, 두산에서 1분기 영업이익이 29%가 떨어졌다. 자회사 실적 개선에 매출은 일단 증가됐다. 두산중공업 매출도 늘었죠. 두산 밥켓도 그렇고 호실적을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 판관비 증가 영향 등으로 영업이익 작년에 비해 감소됐지만 부채 비율은 작년 말 대비해서 38%가 줄어들었다. 재무건전성 개선세를 계속 유지는 했다. 이거는 좀 긍정적인 내용들인 것 같아요. 반도체, 네트워크용 소재, 하이엔드 제품의 매출 성장으로 실적 호조를 이끌었다는 것이 두산의 설명이다. 국내외 대형 설계 조달 시공, 이거 사우디하고 연계가 좀 깊죠. 프로젝트 매출 증가와 자회사 매출 증가 영향으로 매출이 올라갔다. 원자재값 상승 영향으로 이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고, 근데 지금 실적보다 더 중요하게 반영이 될 만한 요인들이 원전에 관련된 정책들,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약간 테마적인 부분에서 주가 상승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탈원전 폐기 5월 3일 두산 원전 투자 빗보남. 탈원전 폐기 정책 폐기 수순을 밟는다. 차기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 수단으로 원자력 발전을 적극 활용하겠다. 소형 모듈
원자료, 성장 산업으로 꼽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두산에서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로 인한 수혜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공사 재개된다라고 하면은 두산중공업의 두산에너빌리티의 매출이 증가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요인들입니다. 안전성 전제로 운영 허가 완료, 원전 계속 운전 등을 추진한다. 유지보수 비용도 두산중공업이 계속 증가되겠죠. 이를 통해서 2030년도 원전 비중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이것도 긍정적인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 소형 모듈 원전 본격적인 제작 착수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이 뉴스케일 파워가 미 증시에 상장을 한다. 상장을 하면서 국내 기업들 수혜를 입을지 기대를 모아지고 있다. 자, 이제 이 뉴스케일 파워 코퍼레이션 사명으로 상장이 됐다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료 가압기라든가 그러니까 주기기 같은 것들을 주요 기기들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납품을 하는 거예요. SMR에 대한 매출도 두산중공업에 수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대감들이 있는 상태고 서서히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1,300억 원을 투자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기 납품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외적으로 환경이 대략적으로 굉장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국내적으로.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서도 미국도 유럽도 텍소노미 그린 에너지로 규정을 하고 있었죠. 글로벌적으로도 국내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날 수 있는 그런 날개들이 점점 이제 날개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견고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은 이렇다고 해도 미래에 대한 실적이 증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영향을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 도화선이 될 만한 가속화를 시킬 만한 그런 소식들이 있는데 자, 이 내용들 바이든이 일본보다 먼저 한국에 온다. 우리 이거 보면 이전에 이게 생각나죠. 원전 동맹, 한미 원전 동맹.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게 갑자기 원전을 동맹을 할 것이다. 원전 동맹을 맺게 될 것이라는 관측은 없었는데 뜬금없이 원전 수출 협력을 같이 하기로 했다. 이게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이 일본을 제끼고 일단 한국을 먼저 온다. 이거 원전 내용들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바이든의 불똥이 떨어진 게 러시아의 의존도가 유럽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에너지 가격들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에너지 안보를 확보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바이든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물가도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전 동맹을 체결하기로 했고 지금 국정 과제에서 원전 녹색 분류를 해두고 탈원전 폐기 가속화한다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원전 동맹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여기 관련된 소식들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신한울 건설 재개 2030년도까지 발전 비중 상향, 전기요금엔 원가를 반영을 시킨다. 이 원전 동맹, 한미 원전 동맹, 이거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요인들일 것 같습니다. 한국에 온다라고 하니까 이게 20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당선인과 대통령 당선인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그 다음 일본을 찾아 쿼드 대면 정상회의에 열 예정이다. 그래요. 원전에 대한 소식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될 수 있겠죠. 원전주들이 또 들썩들썩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요인들이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도 지금 달러가 살짝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매물 차익실현 매물들이 꽤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라 외국인들도 서서히 들어올까 말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기관은 지금 실적에 대한 실망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연기금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방어를 하면서 외국인들이랑 합세해서 주가를 이렇게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방향성이 좀 어디로 정해지느냐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든이 한국에 오는 게 20일이라고 하니 20일 전후로 특징적인 그런 움직임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고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